세상에서 제일 하기 쉬운 게요, 아부하는 겁니다. 저는 저게 제일 어렵더만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아부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부하는 게 제일 쉽고 대체로 아부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좀 옆에서 지켜보면 아니 저렇게까지 위치에 올라가고 저렇게 배운 사람이 아부를 할까 했는데 아부를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낯이 그냥 간지러워서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모르는 아부를 사람이 있는 앞에서도 권력자를 향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이 어제 취임 3주년이 되고 총선 이기고 요즘 뭐 문재인 목소리가 힘이 꽉 들어갔대요. 지지율이 다시 71%니 어쩌니 뭐 혼자서 뛰어서 혼자 1등 하는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런데 정세균이가 페이스북에 지난 3년은 대통령의 위기 극복 리더십이 빛난 시기다. 3년 동안의 국민의 선택과 한호는 더 뜨거워지고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인 70%를 상회한다. 이렇게 높은 지지율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크다라는 걸 말한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의 시대로 가는 초석을 잘 닦았다. 문재인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자도 원래 정세균이가 간설계가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총리하는 겁니다. 자, 김태년 새로 뽑힌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사람의 생명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는 문재인의 취임 3주년 연설을 보고 절박한 마음이 느껴졌다. 자신감이 보였다고. 박범계는 지치지 않고 3년을 이끌어 주셨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이러고, 고민정이는 밤낮 없이 문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을 대변한 게 제 일생의 영광이었다. 그렇죠. 고민정 스펙에 문재인이 동문 후배라고 큰 게 도와줬지요. 박찬원 원내대변인은 연설 직전 페이스북에 3년 전에 당선으로 선물을 주셨는데 특별 연설이 선물을 줬다. 민주당 당선자가 전부 문재인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광재는 지난 8일 유튜브에 출연해서 노무현 문재인은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새롭게 세상을 만드는 태종과 같아 이랬고, 무는 조선의 기틀을 다진 3대 왕 태종 이방원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방원이가 깃털 다진다고 그랬는지 권력 잡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피비린내 나게 사람을 죽인 거요. 행제들도 막 죽이고 안 했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태종의 시대를 이어 세종이 시대가 올 거다. 유광재가 이걸 문재인을 칭찬했는지 문재인을 이방원에 비교해서 살짝 깠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자, 원래 이광재는 원조 친노고 자의정 우광재 이렇게 불렀지 노무현 사람이죠. 그런데 문재인하고는 살짝 거리가 있었는지 지난번에 안희정을 밀었어요. 그래서 조금 뒤로 빠져 있더니만 열심히 잘 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사면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원주에서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죠. 자, 진중건이는 하여가에서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우리도 칡령굴처럼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라 하는 그 구절을 올려서 100년을 해드실 듯 이랬는데요. 이런 권력 그 주변의 부스러기들의 아부도 웃기지만은 대중들의 비이성적인, 한마디로 이런 추앙이나 빠돌이 행태도 보통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조국이 차를 갖다가 지금 세차를 해줬다는데요. 조국이 법원에 출석했을 때 타고 왔던 차가 들어올 때하고 나갔을 때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원래는 들어올 때는 모래먼지를 얼마나 안 닦았는지 창문에 가득 이렇게 있었는데 나갈 때는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국이 지금 지난 금요일 8일날 재판에 출두를 했는데 차를 대놓은 동안에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가서 완전히 그냥 이 물티슈 등을 가지고 이렇게 전부 닦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중건이가 차 갖고도 이러니 실물을 만나면 아마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발에
당시에는 제일 귀하다는 향유를 부어가지고 머리카락으로 발 닦아줬다. 이걸 갖다가 빚고 왔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정경심이가요. 지난 일요일날 새벽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비가 왔는데도 그 새벽에 수십 명이 몰려 나와가지고 웃을 때가 제일 이뻐요. 사랑해요. 정경심 이러다는 거요. 취재진한테는 정경심이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지자들에만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제 옳고 그르고 하는 진실을 서로 간에 따지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은 관계없이 내 편은 내가 보는 진실이 있고 남편은 남이 보는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부분이 그건 지극히 정파적이고 편파적인 어떤 사실의 일단이 진실이라고 믿으면 그 뒤부터는 전부 완전히 명목화되는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당파성이 극심은 결국은 민주주의의 운영하고는 앞으로 점점 거리가 멀어질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라는 걸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그 조국에 대한 문제들이 터져 나왔을 때 검찰에 어떤 의도가 있든 있지 않든 세상에 의도가 없는 부분에서의 정치적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조국이 문제가 있으니까 가족한테서 개인적 비리, 투자의 비리, 또 각종 입시라든지 경력에서의 스펙에서의 비리들이 터져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의도를 갖다가 분석하는데 초점을 둘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주요 핵심 공직자의 비리를 갖다가 중심에 놓고 저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런 비리를 저질렀다면 의도에 관계없이 그 비리를 책임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호해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보수에서도 그런 현상 비슷한 게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정치 지도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확신하에 신격화된 지위를 부여하고 추종하는 이 보수의 형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일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수는 지금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지금 좌파 진영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런 신격화된 무오류성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 오류를 저지를 리 없다. 조국이 오류를 저지를 리 없다. 조국은 사실상 정경심한테 거의 떠밀어서 둘 중에 한 명이 역할을 분담했는데 그런데 그 정경심이까지도 지지자들이 깜빵에서 나올 때 수고했다고 새벽에 비오는 일요일 새벽에 가서 환영을 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집단적으로 다 미쳐가고 있는 건지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해 저는 진짜 할 말을 모르겠습니다. 그 조국 가족의 그 밑에 쓴 댓글을 보면 조국을 위해 국민을 위해 혁명을 하거나 목숨을 거는 위인들을 음해하고 쳐내던 적폐들 국민들이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 장관님의 가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지켜내고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조국 장관님. 저 개검들은 언젠가 정의 앞에 무릎 꿇을 날이 곧 다가옵니다. 절대 진실은 거짓을 이길 수 없다. 자, 그리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했을 거나 조국 마음이나 우리 국민 마음이 우리 모두가 다 조국이다. 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님 마음 어쨌을까? 조국 교수님은 국민들로부터 이런 대우를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시니까요. 자, 조국이 검찰을 개혁하려다가 저 피해를 겪었다는데 지금 조국 가족에게 나온 피해들이 없는 일을 만들어서 억지로 넣은 피해입니까? 아니잖아요. 조국에서 나온 내용들은 없는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산처럼 쌓인 비리가 그 중에서 입증된 일각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검찰 개혁을 하도록 꼽아놓은 문재인이 잘못된 거죠. 진짜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자기들 말대로 도덕적 정당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국을 갖다가 검찰 개혁을 하도록 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그야말로 비리가 없는 사람을 넣어서 검찰 개혁을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에 타고 온 차가 먼지가 끼었다고 정말 돈 많은 조국 부부를 위해서 그 스스로 하녀나 시녀가 되어 가지고 티슈를 가지고 조국 차를 닦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아마 집 청소도 다 진짜 할 수만 있으면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줌마들 너들 남편 차는 닦아봤냐 이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이나 저 몸종들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냐. 저런 노예 근성이 수두룩하니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가 대박을 치는 거 아니냐. 우리 사회예요. 좌우를 넘어서서 이런 식의 지금 미친 자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은 우상화된 부분이에요. 조국이 QM3 차를 타고 법원에 왔다는 거예요. 자, 이 소형차지요. 뭐 조국이 돈이 없어서 이거 타겠습니까? 근데 이걸 타야 나름대로 조국이 사회적 명분이 있으니까 이걸 타겠죠. 그가 법원으로 들어간 뒤에 지지자로 보이는 중년 남녀 너댓이 물티슈를 꺼내 이 차를 닦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성들은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차도 못 닦았겠냐. 이것이 우리 시민의 마음이다. 정치 검찰들이 먼지를 씌운 거다라면서 물티슈로 차를 닦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유튜브를 찍어서 올렸는데 감사하다, 감동이다, 우리가 너무 죄송하다 이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랑 한민족이라는 증거다. 우산아. 박사모랑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자, 조국이 경차인 QM3를 타고 법원에 간 것부터도 가식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이 이러할진데 문재인은 어떻게 했는가? 저는 과거에 2007년 대선 이후에 노사모라는 부분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노무현을 우상화하고 했으면요, 그 뒤로도 노사모는 계속 활동을 하면서 노무현을 우상화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실패가 있든 없든 광신도적인 조직으로 모여서 그렇게 노무현을 우상화했다면 그들은 노무현이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노무현을 떠받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명박 들어와서 이제 노무현 조사하고 촛불 시때 이제 이명박에 반격한다고 수백만 명이 광화문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 위에 좀 잠잠해지니까 이명박이 반격을 한다고 들어갔을 때 노무현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은 자기 집에서 거의 고립 유폐되다시피 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술을 먹다가 어느 날 부엉이 바위에 추락해서 자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도 그들은 노무현이 외롭지 않도록 위로하고 옳았다라고 주장하고 말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살았을 때는 그러지 않더만은 이제 죽어서 장례를 치르니까 그 빗길에 몰려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저는요, 자기들이 정말로 옳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걸 갖다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말든지 논리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광분에 살다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무슨 논리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측은 없냐? 우측도 있어요. 솔직히 기가 찰, 황교안이조차도 있어요. 하물며.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질적 수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어떤 정치적 사안으로 또 변질돼 가서 거기에 또 대한 믿음으로 또 번집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이 사람들의 유전자적인 속성이냐, 어디에서 기인해서 저런 맹신 광신이 나오는 것일까? 그러면 진실이나 거기에 담겨 있는 그야말로 원칙은 없는 것이냐, 이런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3주년을 맞이했다고요.
그야말로 지금 우상화가 판을 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